네. 자, 지금 그 코스피 코스닥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현재 보면 지금 코스닥이 마이너스 2.04%, 그리고 코스피가 마찬가지로 더 많이 떨어지는데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2.35%로 양대 지수 모두 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네요. 뭐 항상 그렇습니다. 뭐 지금 또 이 직접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들다. 이게 뭐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당장 힘든 게 사실 뭐 제일 힘든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또 매일경제에서 이제 올해로 9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 그 주식을 직접 매매한 시간까지 하면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 이제 리딩으로는 9년 차죠. 9년 동안 상승장도 있었고 하락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정말 투심이 안 좋고, 당연히 상승장에서는 또 언제 그랬냐는 투심이 좋은데,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 안 좋으면 계속 안 좋아질 것 같고, 특히 주식은 더 그런데 그 한 번 또 좋으면 계속 좋아질 것 같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투심도 안 좋고, 뭐 이러다가 또 뭐 금융위기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 지금 그 코로나 직후에 지수가 저점을 찍었었던 적이 이제 1439입니다. 최저점.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뭐 그럴 일은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제가 1250 수준이 저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FOMC 회의뿐만 아니라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리고 보잉의 실적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상승을 또 결정지을 수 있는 기업의 실적이 예정이 돼 있고, 어제 여러분들 나스닥 시장 보셨습니까? 네, 시장 폭락이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이거를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거의 뭐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도 오늘 아침에 그 영향으로 살짝 반등 나오다가 이제 빠지는 건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종목들이 또 같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FOMC 회의에서 저는 그 시장의 온건파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연준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그 버블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시장에 워낙 큰 타격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로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기간에 충격을 좀 주고 있는 건데요. 이게 그 연준에서 또 아마 분명히 당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업 실적까지 겹치면, 우리가 이제 항상 금리 인상기에는 그 초기에는 원래 좀 공포 매물도 나오고 워낙 이제 급격한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떨어졌지만, 결국은 그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는 내수 경기 활성과 기업 실적이 좋아지니까 때를 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지금 기업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면 70% 이상이 기업의 컨센서스 이상 나왔어요, 실적이. 그래서 이번에 애플, 테슬라, 보잉, 마이크로소프트도 또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 잘 나오게 된다면 시장 좀 빠르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플의 시총은 우리가 이제 3천조 원이 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기업의 실적 반전이 증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내용 좀 볼게요.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그 조절을 할 수 있는 리스크와
그 다음에 조절을 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 시장의 낙폭이 생각보다 좀 깊은 거는 바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지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스페코와 빅텍을 편입을 했는데요. 자, 이제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7% 이상, 오늘 장중에는 9% 넘게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 장중에 7% 넘게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산주를 모두 넣었는데 오늘 이런 이슈로 지금 시장 안 좋은 가운데에서 방산주가 뜨는 거 보니까 이런 아직 그 전쟁 리스크가 시장에 남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뭐 이거는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또 막기 위해서 또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의 국지적 리스크를 일으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로 또 가게 되거든요. 또 전쟁이 혹시라도 발발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또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은 그 진단키트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지금 시장에서 그 시장이 안 좋아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내용 이제 공통점을 보면 실적이 정말 좋거나 아니면은 테마로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또 이제 다음 달 초부터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또 변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으면 미리 조기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월 초나 이제 중순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이 기업도 실적이 워낙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저점에서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닥이기도 하고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편입할 종목은요. 현재가 54,900원에 SD 바이오 센서를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편입하는 종목은 SD 바이오 센서. 바로 이제 진단키트 종목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단키트 종목이고, 우리가 이제 진단키트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SD 바이오 센서 상장하기 전에는 시젠이 이제 대장주였고, 그 다음에 이제 SD 바이오 센서 상장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장주가 됐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서.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보면 보통은 바이오주가 이제 PER로 따지면 한 50배에서 100배도 주죠.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나 의료기기 쪽은 보통 PER 기준으로 10배에서 20배, 많이 주면 20배, 그냥 적게 줘도 한 10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진단키트 쪽은 지금 그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PER 기준으로도 워낙 지금 저렴합니다. 한 5배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이번에 또 실적 나오면 또 그거보다 더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지금 그 올해 4분기 예상 실적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기준으로 봐서 PER이 5배밖에 안 돼요. 이게 뭐 아무리 그 진단키트 관련주라도 워낙 그 낮기 때문에 지금 실적 대비 현재 주가가. 그래서 제가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 한번 일단은 내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내용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SD 바이오 센서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거 기사만 좀 갖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참고로 오늘 나온 겁니다. 일본의 729억 원어치 신속 진단키트 공급과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보시면은 다음 자료. 자, 이거는 또 3일 전에 나온 건데 싱가포르의 1,369억 원의 자가검사 키트 공급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불과 3일 만에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급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실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참고로 올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새로운 치명적인 어떤 그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는 한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 자가 진단 키트의 수요는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도 정부에서 보면은 이제 PCR 검사 같은 경우에 좀 무증상자는 자가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PCR 검사를 받는 쪽으로 정책이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면 갈수록 우리 위드 코로나라는 게 그 코로나를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코로나를 감기와 독감 수준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전파율은 높아지고 치사율이 낮아진다면 당연히 그만큼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되게 되면 그만큼 진단키트는 많이 필요를 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성장성은 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볼 필요 없이 당장에 올해 이제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은 딱 그 한 달 놓고 보더라도 실적 나올 때까지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정말 저렴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제 4분기 때 또 오미크론이 확산돼서 우리가 이제 4분기라고 하면은 10월, 11월, 12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그 시점에 한 11월 기준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돼서 그 확진자가 3,000명에서 7,000명, 8,000명까지 늘어난 시점이 4분기예요. 작년 4분기. 근데 그 작년 4분기 실적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SD 바이오센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에서 오늘 그 마이너스 1.26%일 때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진단 키트를 자가 진단을 통해서 방금 진단을 받아봤더니 다행히 이제 음성으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늘어나고 있고 지금 미국이나 그다음에 영국, 유럽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일본도 네네. 그러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진단 키트 이제 코로나 확진이 올 여름 정도가 된다면 네. 꺾일 기세가 있다. 그래서 네네.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이제 장악을 해서 이제는 좀 이런 그 전파력은 강해지지만은 중증 환자는 줄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현상과 지금 진단키트 관련 실적 관련 부분은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지금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바뀌는 거는 이미 유럽과 미국은 진행 중이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월을 기준으로 이제 우세종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코로나 자체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우리가 과거에 스페인 독감 때도 치사율이 높았던 거지 지금 벌써 10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감기는 없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감기나 코로나도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바이러스라는 것도 결국은 인류와 함께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치사율이 높으면 숙주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도 같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도 진화의 진화를 거듭할수록 인류와 공존하기 위해서 치사율은 낮게 전파율은 높게 그렇게 진화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언제 이거를 그 각국 정부에서 인정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즉 이제 진단키트의 성장률이 꺾이는 거는 확진자가 줄어드는 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증 환자가 이제 오미크론이 일단 지나 보니까 독감 정도의 치사율밖에 지나지 않고 지금도 오미크론 걸린 사람들 보면은 젊은 환자 중에서 기저질환 빼고는 사망률이 0%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유럽, 미국이 이거를 오미크론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의 그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즉 증상이 있어도 코로나 자가 진단을 안 할 때까지는 계속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자체는 결국은 검사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은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될 것 같고 저는 코로나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인류가 받아들이고 공존해 하느냐 그 마지노선까지는 진단키트는 계속 팔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SD 바이오센서는 1차 목표가는 59,000원 말씀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69,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4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